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10년 7월 28일 국내 한 구직 사이트에 눈에 띄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5천만 원의 고통 감내 능력 임상실험에 참여하실 분을 찾는다. 모집 인원은 단 한 명이었고 연령 무관, 학력 무관에 마감일이 따로 없이 상시 모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고의 주체는 보시다시피 신일의과대학이었는데 아래에 있는 모집 요강, 여기에 기재된 내용은 읽으면 읽을수록 수상합니다. 건장한 체격의 25살 이상의 남성을 찾는다. 실험 전에 신체 검사와 약간의 심리 테스트를 거치고 기간은 약 5달 정도. 실험 중엔 이틀에 한 번씩 1에서 28단계까지의 고통을 느끼게 될 텐데 중도 포기도 가능하다. 종종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지만 숙련된 의료진이 대기하며 신체적 효증은 전혀 없다. 우선 가장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보수였습니다. 금액이 무려 5천만 원. 아니 별다른 자격 조건도 없이 그냥 임상실험에 거금이 걸려있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혹 의료기관을 사칭한 인신매매가 아닌가 불안감이 드는데요. 게다가 만일 이 공고가 사실이라고 해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아니 공고에서 말하는 그 고통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실험 주제도 너무 포괄적이고요. 그렇다면 이 공고 자체가 혹여 조작? 재미를 위해 합성된 건 아닐까요? 알아보니 이 내용은 실제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것으로 그 자체는 합성이나 조작이 아닌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걸 본 많은 네티즌들 역시 쉽게 의심을 거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신일의과대학을 검색해봤지만 세상에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았죠. 대신 과거에 신일 전문대학이라는 곳이 있긴 했습니다. 여긴 대구에 있는 전문대학인데 1974년에 개교를 해서 몇 번 교명이 변경되었다가 2012년 5월 현재의 수성대학교로 운영 중인 곳이죠. 이 대학엔 간호학과, 방사선과 같은 이 보건 관련과는 존재하지만 문제의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신일학원이 있습니다. 여긴 신일중학교, 신일고등학교를 설립한 곳인데 그 중독성이 강한 CM송으로 유명한 서울사이버대학을 운영하고 있죠. 물론 여기 역시 의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공고에 대한 진실은 미스테리에 빠진 채 무성한 추측과 수상함만을 남겼고 점점 기억에서 잊혀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시간이 2년 후 2012년 1월 28일입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정체불명의 임상실험에 참여 중이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B씨는 글을 쓰는 이 목적은 경고를 하기 위해서라며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고스란히 적어뒀죠. B씨는 실험 첫날부터 글을 쓰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해 줍니다. 때는 한 달 전인 2011년 12월 20일 백수였던 그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주식회사 메린이라는 곳으로부터 임상실험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제대 의과대학 계열사고 인간의 임상심리, 능력, 한계 이런 걸 연구하고 실험하는 회사라고 소개했는데요. 주최하는 회사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B씨가 웹사이트나 회사 주소를 물었지만 현재 비공식 실험 중이라 상세 정보를 밝히긴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가 참여를 결심한 이유는 45일간 실험에 참여하는 대가로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보수가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4천만 원에 설레어하면서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후의 주제가 밝혀지는데 인간 신체의 단계별 고통 감내 능력과 한계점 실험. 어딘가 비슷하게 느껴지죠. 2011년 12월 22일 B씨는 그들이 알려준 주소지로 찾아가게 됩니다. 여긴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사무실이었습니다. 오전 7시
미팅 장소에 도착한 그는 40대 후반가량의 남자와 만났고 1대1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그는 몇 가지 계약사항을 정확히 알려줬는데 일단 소지품 지참 일절 금지, 실험실의 위치나 전화번호 외부 발설 금지, 이걸 위반할 시 계약 전면 무효, 중도 포기 물론 가능하지만 일수에 따라 급여는 차등 지급. 그 외에도 숙련된 의료진이 항시 대기하니 후유증이 없다. TV, 냉장고, 샤워실, 그리고 PC가 딸린 개인 방이 제공될 거라는 안내도 있었습니다. 피실험자는 실험 전까지 개인실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벨이 울리면 관계자 2명과 함께 정해진 곳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루트였죠. 또 한 가지, 실험 기간 동안 타인과의 의사소통은 일절 불가능합니다. B씨는 사인을 했고 머지않아 그의 통장엔 계약금으로 50만 원이 입금되는데요. 이후 그는 차를 타고 산속에 있는 개인 별장 같은 곳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독특한 건 그 관련자들이 B씨에게 개인 룸에서 소지할 수 있는 물건 중 전신거울과 연필이 있는데 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게 됩니다. B씨는 전신거울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 별장 안에 개인실에 도착해서 거울을 한쪽에 세워두었고 이후에 제공받은 실험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당시에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든 45일만 잘 버텨서 4천만 원을 벌어보자 라는 생각뿐이었겠죠. 개인실, 이곳은 창문이 없이 밀폐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시계가 따로 없어서 컴퓨터를 켜야만 날짜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그 면접관 말처럼 어디선가 알람, 벨이 울렸고 곧이어 연구원들이 방에 들어와서는 그의 눈을 가린 채 실험실로 이동시킵니다. 눈가리개를 벗어보니까 내부가 온통 파란색으로 된 방에 있었는데요. B씨는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죠. 한쪽 벽을 보니까 썬팅이 된 듯한 유리창이 보였습니다. 긴장이 된 B씨가 일단 다음 상황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펑펑 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한참을 흐느껴 울었고 이내 실험이 끝났다는 알림을 듣게 되죠. 놀랍게도 그는 이곳에서 4시간가량을 보낸 후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매일 색깔만 달라진 아무것도 없는 이 빈 공간에서 홀로 4시간씩 버티는 실험에 계속 참여합니다. 실험 5일이 지날 무렵 B씨는 슬슬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방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혼잣말을 하게 되죠. 그가 뱉은 첫 마디는 졸라 답답하네. 컴퓨터는 인터넷이 물론 가능했지만 메신저나 이메일처럼 그 어떤 자신의 신상과 위치를 알려줄 만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계약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어긴다면 4천만 원이 날아가게 될 텐데요. 이후에 B씨는 방 안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과의 대화를 이어가게 되죠. 주로 거울을 보면서 뭘 보냐? 짜증나네 하는 감정 표현의 말들이었습니다. 실험 11일차. 이날은 실험실에서 그가 처음으로 어떤 소리를 들은 날이었습니다. 묵직한 기계 부품이 천천히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그 외에 특별한 건 없었다고 해요. 이후 평소처럼 실험실 공간에서 시간을 마친 그는 방 안에 돌아와서 습관적으로 거울을 보게 되는데 그날따라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을까요? 그는 스스로가 점점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실험 12일차. B씨는 이날 관계자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는데 대화나 행동을 하고 싶으면 거울을 보고 하세요. 뭔가 그를 의식한 듯 하죠. 이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시간이 계속되었고 드디어 막바지에 다다른 실험 37일차가 되었습니다.
B씨는 이날 벽면이 모두 갈색으로 칠해진 방에 들어섰는데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썬팅된 유리 전광판을 통해 질문이 들어오게 되죠. 당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당신은 몇 살입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정말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B씨는 웬일인지 자신이 남자라는 것 외에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그가 게시글을 쓰고 있는 시점까지 실험실에서 겪은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추측컨대 B씨는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리는 현재도 어딘가의 수상한 방에 갇혀서 이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B씨의 게시글이 또 올라오게 되는데 근데 이전까지는 맞춤법이나 내용이 잘 정돈되어 있는 듯 했는데 이번엔 어딘가 급박함이 느껴졌죠. 그 전체 내용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 어제 수술했어요. 제 이름은 김효석입니다. 제 이름은 김효석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거제도 장승포 어느 산 근처만 기억나요. 근데 이게 맞춤법이며 내용이 다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글에는 친형의 전화번호라며 연락처가 하나 남겨져 있었죠. 이걸 본 네티즌들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일단 전화를 걸게 되는데 자신을 김명석이라고 하는 번호 주인은 동생이 김효석이 맞다고 확인해 줍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동안 주작이다라고 여기던 네티즌들 분위기가 한순간에 달라졌죠. 글쓴이가 괜찮은 거냐 걱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게다가 이 형 김명석 씨는 사이버 수사대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는데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 정작 김효석 씨의 글은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무성한 소문 속에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 실험 기관에서 그 효석 씨를 구해내고 일당을 체포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소문에 불과합니다. 이후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일명 김효석 임상실험 사건이 진실인지 주작인지 열띤 토론이 이어질 정도였어요. 그러던 중 과거 다른 커뮤니티에서 떠돌던 한 후기 글이 재조명되기도 하는데 익명의 글쓴이가 포상금 5천만 원이 걸린 임상실험에 참가했다가 중도 포기했다는 이야기. 모든 소통이 단절된 채 고립해서 살아가는 독방 실험을 40일 정도 버텼는데 결국에 포기하고 나왔다. 그런데 이후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휘력과 사회성이 떨어진다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어쩌면 김효석 씨 사건이 사실이라는 데 힘을 실어주긴 하지만 후기의 진실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얼마 후에 메시아 S라는 아이디를 쓰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그는 자신이 DC 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 이용자라면서 예상치 못한 반전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내가 김효석이다. 그리고 그동안의 임상실험 이야기는 모두 자작극이라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덧붙여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전화까지 걸어준 네티즌에게 따로 술을 대접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남기면서 어쨌든 이 논란을 종결짓는 듯 했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다행이라면서 안도한 사람도 있었지만 반면에 과연 이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냐라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워낙 이게 비밀스럽고 수상한 실험이었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혹은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자작극으로 몰고 간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었죠.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고통을 실험해본다는 스토리가 완전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매우 흡사한 실험이 지난 2018년 영국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11월 10일 미국의 포커 선수 리치 알라티는 동료 선수와 이야기 끝에 인간 정신력의 한계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인간이 깜깜하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독방에서 한 달 동안 지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거였죠. 알라틴은 평소 요가와 명상을 좋아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동료는 그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이 둘은 1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1억 원을 걸고 내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알라틴은 이 실험에 직접 참여하게 되죠. 그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외부 소리와 빛이 차단된 욕실에서 한 달 살기. 불이 켜지지 않는 냉장고는 사용이 가능. 음식은 매일 3끼가 불규칙적으로만 배달. 이게 규칙적으로 배달이 될 경우에는 시간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외부 연락이나 이런 건 다 차단된 상태겠죠. 처음엔 좀 장난으로 시작된 이 내기는요. 결국 많은 정신의학 전문가들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 진지한 실험으로 발전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 보시는 건 해당 실험의 실제 CCTV 모습입니다. 10일차까지 알라틴은 꽤 괜찮아 보였죠. 하지만 도전을 시작한 지 20일이 되던 날 그는 돌연 포기 선언을 하고 독방을 탈출하기에 이릅니다. 알라티에 따르면 컴컴한 방 안에서 점점 환각 증세와 심한 좌절감 그리고 극한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말했는데요. 그 당시 방 안에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그를 지켜보던 관계자들 역시 이 실험 진행이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결국 중도하차했던 겁니다. 나중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알라틴은 나는 그나마 쾌적한 조건이었지만 만약 강제로 고립된 상태였다면 절대 조금도 버티지 못했을 거라면서 머리를 흔들었는데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인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 중 하나로 고독을 꼽고 있습니다. 고독의 감정이 계속될 경우 불안, 공황, 편집증에 심할 경우 자살 충동까지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칠흑 같은 어둠에 시각적인 자극까지 차단될 경우 고통은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고독이 아무리 힘든 감정이라고 하지만 그걸 시험하는 대가로 5천만 원을 제시하는 모집 공고가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도전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